인천복지 기준선을 세우는데 함께 참여하시고 또 연구하셨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김미곤 원장님께서 인천복지 기준선 1년 성과와 확장이라는 주제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김미곤 원장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복지기준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게 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김미곤입니다. 사실 시행 1년 안에 성과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지기준선이라는 원래의 원칙 속에서 인천복지기준선이 어떠한 원칙을 견지하고 세팅이 되고 그 세팅된 부분을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천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라는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목차에 나와 있습니다. 시대정신과 복지기준선부터 해서 인천복지기준선 향후 성과 평가 방향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정신과 복지기준선입니다. 시대정신을 언급하는 이유는 복지기준선이라는 게 결국 시대가 바라는 방향으로 세팅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시대정신을 먼저 언급을 해봤습니다. 2021년 오늘의 시대정신은 과거 촛불정신하고 매우 유사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촛불정신의 시대정신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름을 정 누구누구 씨로부터 있는 그 당시 그러니까 불공정한 세상을 좀 공정한 세상으로 좀 바꾸어 달라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 삶이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희망이 없는데 불안하지 않고 희망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로부터 한 4년이 흐르는 이 시점에 있어서도 아직도 그 공정한 세상을 이루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고 그다음 불안하지 않고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도 우리가 미흡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기준선의 설정과 시행의 의미라는 것은 희망이 있고 공정한 세상 만들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기준선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법적인 배경을 보면은 세계인권선언이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헌법의 그 사회권적인 어떤 시민권 이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법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든지 여타 관련한 법률 체계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였고 대표적인 것만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기준선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거는 인천시 복지기준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복지기준선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상황입니다. 추진의 필요성은 복지권을 우리가 보장을 해야겠다. 앞에 좀 전에 유 원장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지역 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진 방향으로서는 당연히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겠고 사회적인 적절성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가야 되겠고 인천시의 어떤 특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기준 설정의 6대 원칙 이것도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권의 실현이라든지 보편주의 복지 원리라든지 수요자 중심의 복지 기준이라든지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든지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한다든지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선을 구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지기준 설정의 6대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걸 말씀을 드렸다면은 인천시로 좀 좁혀서 철학과 관점 부분인데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은 앞에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인천복지기준선의 배경 및 여건으로서는 그러니까 소득 분야의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수요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그 당시 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전국적인 문제인 청년 빈곤의 문제 등 청년 취업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태클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 부분에 있어서는 노후주택을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건강 부분에서 교육 분과에서 돌봄 분야에서 이러한 어떤 배경과 여건을 감안해서 복지기준선이 설정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학 부분은 인복드림이라는 거, 의미라는 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인천복지기준선의 특징도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복지기준 추진 체계 및 방법으로서는 사실 뭐 연구진, 그 다음에 공무원, 그 다음에 시민 등 다양한 조합들이 다양한 회의를 통해서 인천복지기준선이라는 아름다운 옥동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했다. 뭐 크게 보면은 추진 체계 형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학습과 연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참여와 토론을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복지기준선이 분과별, 그러니까 각 영역별 관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소득이라는 부분은 빈곤에 대한 선제적인 어떤 예방이 좀 필요하리라, 뭐 그런 어떤 판단. 그래서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한 우리가 어떤 과제들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었고, 건강 부분도 사실은 예방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있었을 때 북에서 오신 그 당시 북한의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김만철 선생님인데 이분에게 제가 여쭤본 바가 있었습니다. 이분 항상 강연을 하시면은 북한은 나쁘고 남한은 좋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북한도 조금이라도 뭐 좋은 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북한이 좋은 점이라도 한 가지만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북한은 의료의 질은 낮지만은 국가가 병을 치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남한보다는 예방 쪽에는 더 신경을 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관 우리도 앞으로 예방 쪽에 많은 어떤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거, 교육, 돌봄 영역에서는 아동, 장애인, 노인, 뭐 제공자, 아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좀 길게 써놨지만은 아동이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생각이고 장애인은 차별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노인의 경우에는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공자, 이제 서비스 공급자죠. 서비스 공급자가 행복해야만이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필수 노동자, 서비스 공급자를 우리가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 공급자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필수 노동자라고 분류하자. 그 필수 노동자에서 재미난 이야기 하나, 재미없을 수는 물론 있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1986년에 챌린저호가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69년도에 달나라 간 나라예요, 사람이. 그런데 73초 만에 폭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미국 같은 사회는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그때 조사위원장이 파인만이라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조사를 했더니 모든 것은 다 완벽했다. 그러나 그날 날씨가 춥고 또 미터 단위를 인치로 바꾸면서 이음새에 있는 고무 파킹 부분이 약간 가스가 새는 상태였대요. 그래서 이게 폭발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걸 보고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어떤 이론을 발표하느냐 하면은 세상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이 완벽하더라도 하나만 문제가 있으면은 결과가 제로가 된다. 뭐 이런 어떤 이론을 발표합니다. 오늘날 보면은 우리 그 일선에 계시는 서비스 제공자분들이 저는 진정한 그분들이 안 계셨더라면은 코로나19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극복을 못하는 그런 걸 감안하면은 우리 서비스 제공자들이야말로 필수 노동자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어떤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추진 과제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사실 5개 분과별 먼저 기준선을 이제 최저 기준, 적정 기준선을 설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과제를 만들었는데 영역별 과제는 총 118과제입니다. 그리고 실국별 이 부분 참여하시고 재정 투입도 연도별로 계속할 것으로 그 계획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개 분과별 추진 과제를 보면은 소득 분야는 과제가 뭐 일반 과제 포함하면은 많아서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것은 중점 과제 중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천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이라든지 뭐 건강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전문병 설립이라든지 이렇게 중점 과제를 설정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주거 분야에는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도 이렇게 중점 과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봄 분야도 마찬가지로 다함께 돌봄센터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중점 과제를 설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천복지기준서 성과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아웃컴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투입을 하였느냐 이 관점에서 보는 게 저는 맞다.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복지기준서는 2000년, 그러니까 2020년이죠. 20년 10월 29일에 이제 발표를 하였고 추진 과제로서는 소득 24개, 건강 28개, 주거 13, 교육 18, 돌봄 35개 이제 과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발표를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025년까지 11조 802억 원. 여러분들 요사이 하도 단위 큰 걸 보기 때문에 1조라는 돈이 어느 정도 큰지를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가 태어나서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창고에 1조 원을 그대로 쌓아두고 매일 150만 원씩 지출을 하더라도 쓰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돈이 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을 인천시가 인천시 복지기준선을 위해서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 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해서 실행체계 지원 체계를 이제 21년도에 4월에 구축가 있고 시민평가단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단 전체 회의를 2021년 6월 1일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대상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5개 영역 118개 이제 과제가 되겠고 평가는 일반 과제, 중점 과제로 구분해서 평가하고 평가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중점 과제는 정량 평가도 하고 정성 평가도 하는 이제 그런 체계이고 일반 사업은 정량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성 평가도 하는 그런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체계 및 절차는 이제 준비, 자료 제공, 그다음에 평가, 평가서 작성, 그다음에 평가 결과 적용 뭐 이런 체계로 되어 있고 평가 지표는 사업 성과 측정, 사업 이행 과정 만족도, 자기년도 사업 범위 설정, 개선 과제 및 기타 의견.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했던 부분들을 한번 반추해 보면서 향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천시는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의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완료로 분류하고 사업이 완전히 이제 부진한 경우는 관리 대상 과제로 분류를 하고 중간 단계에는 저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자료는 물론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 사업 계획과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분기별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요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복지 기준선과는 어떤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효과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자료를 받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서는 향후 복지 기준선 어떻게 향후 평가 방향을 우리 어떻게 설정하고 가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한 2, 3년 지났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은 1년 이 시점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원칙과 인천시는 그 원칙을 어느 정도 준수했고 그 바탕으로 복지 기준서는 어떻게 설정이 되었고 그 설정된 과제들은 얼마나 합리적인 추진 체계를 갖고 투입이 되었느냐 이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복지기준선 향후 평가 방향에 대해서 과제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게 순서라는 의미보다는 차원이에요. 차원. 그래서 가장 상위 차원에서는 저는 복지기준선이 다 완료되고 나서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서 물론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복지기준선의 어떤 비전이 얼마나 달성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투입 지표는 어떻게 달성이 되었는지 성과 지표 사실 우리가 복지기준선을 한다는 것은 인천 시민의 행복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영역별 만족도는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기준선이 끝난 그 다음 연도에는 이런 평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고 두 번째 차원에서는 분과별로 우리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분과별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이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거는 매년 하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2년 단위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 빈곤 인천시의 상대 빈곤율이 전국 비해서 과거 시행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데 시행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고 이거는 상대적인 비교이고 아니면은 또 그 당시 상대 빈곤율이 얼마였는데 2년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차원은 뭐냐면은 과제별 아까 말씀드린 중점 과제, 일반 과제 이런 차원으로 이제 매년 평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향후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복지 기준선 제2기 인천시 복지 기준선을 마련하시는데 많은 자료로 활용을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천복지 기준선이라는 게 우리 인천에 알맞은 또 인천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귀에 정말 쏙쏙 들어오고요. 우리 김미곤 원장님의 명강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